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17라운드까지 순위를 보십시오. 진짜 이런 날도 있네요. 뭐가 가장 큰 충격일까요? 승격했던 팀들인데 현재 4위, 5위를 하고 있는 노팅엄 본머스? 아니면 손흥민 응원하고 처음 보는 광경 맨시티 7위, 또 처음 보는 광경 맨유의 13위, 마지막으로 토트넘 11위. 와, 정말 특별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본머스는 관중석이 11,000석밖에 안 되는데 진짜 챔피언스리그 나가면 그것도 참 기적이 되겠네요. 토트넘에 불만을 갖는 분들은 토트넘이 지금 순위가 적당하다고 보기도 하는데 21경기를 남겨두고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토트넘은 부상자가 정말 많은 건 맞잖아요. 경기 수라도 일주일에 한 경기면 어떻게 좀 비벼볼 만한데 지난 시즌과는 차원이 다른 경기 수다 보니까 엔지 감독은 선수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존경심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변수들은 여전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압도적인 점수차로 승리를 하면서 승점 3점을 챙겼는데 안타깝게도 에이스 사카의 이탈과 맞바꾼 승점 3점이었습니다. 사카가 경기 중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하필 이 상황에 6주간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카는 현재 5골 10도움을 기록하면서 아스날에는 사카의 대체자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스날은 올해 남은 2경기는 그래도 버겁지 않은 팀인데 2025년 새해가 되면 곧바로 4경기가 빅매치입니다. 리그 브라이튼 원정길, 카라바오컵 4강전, FA컵 맨유전, 그리고 북런던 더비 복수전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도 아스톤빌라, 챔피언스리그 2경기, 맨시티, 카라바오컵 4강 2차전까지 와 진짜 쉴 틈이 없습니다. 제주스가 갑자기 대활약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웨데고르가 이탈했을 때도 아스날의 성적이 좋지 않았죠. 2025년이 시작되면 이적 시장도 열리게 됩니다. 솔직히 리버풀, 첼시 빼고는 이적 시장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팀이 많습니다. 물론 토트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상자들을 마냥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반등하기 위해 1월의 성적이 중요한 만큼 선수를 영입할 것이냐. 지난 시즌을 보면 알 수 있죠. 토트넘은 11월 초까지 1위를 달리다가 부상자 속출로 인해서 순위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추락해서 5위였습니다. 지금은 추락해서 11위. 지난 시즌은 전반기 승점이 36점, 올 시즌은 남은 2경기 다 승리해도 29점. 아무튼 토트넘은 지난 시즌 4위의 희망이 보였다 보니까 바로 선수 보강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 4위권 경쟁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7점 차죠. 지난 시즌 선수 보강 누구였죠? 바로 베르너였습니다. 베르너를 영입한 이유는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 때문에 한 달 이상을 팀을 떠나야 했다 보니까 핵심 선수의 이탈은 정말 뼈아팠던 상황이죠. 토트넘 기준에서는 마치 임대를 떠나보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르너는 당시에 라이프치히 소속으로 벤치에 있던 선수였습니다. 손흥민보다 어린데 그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버린 듯 감독도 외면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과거 성과가 있었다 보니까 주급은 또 높아요. 토트넘은 손흥민과 같은 레벨은 아닐지라도 발빠른 윙어가 필요했고 곧바로 손흥민을 대신해서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기에 베르너에게 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 이상이었죠. 지금 발만 빠른 선수일 줄은 몰랐습니다. 프로축구 선수를 뽑았으니까 어느 정도 축구 선수의 기량을 갖추고 돌파도 잘할 줄 알았는데 1년 전 그때는 그래도 좀 완전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실패작. 그리고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뛰고 있는 드라구신을 영입했습니다. 몸값도 백업치고는 상당합니다. 2,500만 파운드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에이전트가 드라구신이 레알 마드리드 갈 거라고 했던 거. 드라구신은 팀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고 경기 수가 적은 상태로 로메로, 반더벤이 복귀하면서 출전 시간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의 퍼포먼스에 비해서 뭔가 임팩트가 크진 않았습니다. 팬들도 드라구신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좀처럼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1년 전에 그래도 이렇게 발빠르게 선수 영입을 하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마다 토트넘은 항상 선수를 영입을 했었고 또 떠나보내기도 했었죠. 겨울 이적 시장 때 떠나보낸 선수
누구 있죠? 네, 다이어가 있었습니다. 손흥민보다 더 일찍 토트넘 소속으로 있었는데 NG 감독 전술에 전혀 맞지 않다 보니까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의 이적은 정말 의외였죠. 토트넘보다 훨씬 B클럽인 뮌헨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케인이 저지른 입사 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는 그래도 후반기에 뮌헨에서 필요한 선수가 됐다가 올 시즌 1년 동안은 무릎 관절이 굳을 수 있을 정도로 벤치에 앉아있기만 합니다. NG 감독은 리버풀에게 6실점을 하고 11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우 민망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보강할 거냐고 묻자 무조건 영입을 할 거라고 했고 이미 착수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포지션인지 힌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를 좀 해야 합니다. 자, 우선 마냥 영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부상자들까지 포함하면 선수는 포화 상태거든요. NG 감독의 선수 보강은 다르게 말하면 선수들을 숙청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떠나야 채울 수 있는 거죠. 네, 가장 먼저 누가 있을까요? 레길론입니다. 레길론은 냉정하게 시즌 시작 전에 이적 영업을 실패해서 잔류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활용을 안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레길론은 몸 상태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NG 감독은 완전 외면해버렸습니다. 스펜스는 어리기라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품었는데 레길론은 NG 감독에게 서운함까지 내비쳤었고 임대 후 복귀한 지 5개월 만에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막판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출전이었습니다. 그럼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네, 그럴 리가요. 이미 스펜스, 포로, 우도기, 벤 데이비스, 그레이가 풀백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NG 감독이 그렇게 필요 없는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주급이 12만 파운드나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적은 불가능하겠지만 임대로라도 보낼 것입니다. 레길론은 손흥민과 매우 친밀했고 손흥민을 함부로 한 상대 선수를 먼저 나서서 제거하려고 했던 행동 대장이었는데 아쉽지만 미안하다. 두 번째는 베르너입니다. 베르너의 임대는 1년이었는데 이미 NG 감독이 실망을 넘어섰습니다. NG 감독이 말을 매우 조심하는 스타일인데도 언론 플레이를 잘 알고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베르너의 경기력을 비판했으니까요. 그럼 베르너를 왜 출전시키냐고요? 아니, 선수가 없으니까. 3일 간격의 경기 스케줄인데 손흥민이 이러다가 더 큰 부상이 올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10명 뛰게 할 수 없으니까 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라이프치히와 협의가 매우 중요하죠. 만약 베르너를 떠나보내지 못해도 공격수 영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센터백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지금 드라구신 아츠그레이로 후반기를 치르는 건 정말 중하위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월에 빅매치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승점도 올리고 유로파리그 8위 안에도 들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하필 로메로 반더벤이 1월 말까지 복귀가 불가능하고 벤 데이비스는 2월까지도 복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팀을 도울 수 있는 NG 감독의 성향에 맞는 발밑 좋고 스피드 있는 센터백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영입설들이 좀 들려오고 있죠. 토트넘이 2024년 힘들지만 잘 마무리하고 2025년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히샬리송, 진짜 얘 어찌 해야 되나요? 저는 진짜 이제 못 믿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